제네시스 GV70 깡통 출고기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도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구성이 매우 알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차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죠. 장거리를 타봐야 됩니다. 마침 견적신 오영관 대표가 GV70 장거리 시승기 기회를 줬습니다. 부산에 다녀왔어요. 오랫동안 타보니까 역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아주 알차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안호준TV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부산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저는 지금 제네시스 GV70을 타고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출발 전에 제가 어제 미리 제네시스 이거 커넥티드 서비스 어플을 깔아놔서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서 미리 시동을 켜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카니발 탈 때도 이게 진짜 편했는데 겨울에 미리 시동 걸어놓으면 차가 따뜻하니까. 자, 원격 시동 성공했다고 뜹니다. 은재, 우리 뭐 보러 가지? 바다? 미리 시동 걸어놨어. 오, 차 따뜻하라고. 야, 현대차를 처음 산 게 16년 전인데 지금 이렇게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생겨있을 거라고는 이 당시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짐을 실어야 되는데 GV70 트렁크를 열어서 SUV답게 공간이 뭐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트가 지금 최대로 리클라이닝 된 상태라서 이 안에 폭은 부족하지 않아요. 리모아 넣었을 때, 기내용 캐리어 넣었을 때 이 정도 남으면 상당히 여유 있는 건데, 문제는 리클라이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점점 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SUV니까 이거 짐을 많이 실으려면 시트 리클라이닝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깡통이지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야, 이 제네시스가 도장면이 상당히 좋아요. 이 오렌지 필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제 이 차가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차거든?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 같은 시스템은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 알짜배기로.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다 글씨를 쓰면 인식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터치로 글씨 쓰는 것도 되고, 어쨌든 웬만한 거는 제네시스 GV70의 가장 아랫 모델 중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영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차거든? 진짜? 내가 이 차를 딱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거 깡통 사야겠는데? 깡통이 답인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장거리 시승을 해보면서 한번 타볼게. 요즘 하이패스 차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넓게. 너무 편한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타이어 공기압도 딱 적당합니다. 승차감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공기압이에요. 보통 현대기아차들이 처음에 출시되면 타이어 공기압이 막 40까지 넣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제네시스는 타이어 공기압을 36 정도로 딱 알맞게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차감은 말캉말캉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좀 더 뺄까? 타이어 공기압? 일단 계속 가볼게요. 내가 이번에 GV70 영상 올렸는데 투싼 4천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살 걸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투싼 하이브리드 프로비 진짜 4천인 거야. 투싼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굿맨이 샀거든? 당장 비교 시승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군것질 하고 있는데 우리 추억의 음식 다 먹네. 어렸을 때 와플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난 와플 항상 할 때 아저씨 크림이랑 좀 많이 넣어주세요. 항상 이러네. 혜준아, 근데 실내가 베이지색이니까 진짜 확실히 화사하다. 맞아. 너무 화사한 거 아니야? 진짜 좋다. 제네시스 GV70 깡통은 실내를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는 아이보리색이죠. 이 아이보리색, 검은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GV70을 정말 깡통으로 사서 막 타려면 검은색 사는 건 맞아. 왜냐면 아이보리 시트가 때가 진짜 잘 타긴 하거든요. 그건 팩트야. 그러니까 정말 GV70을 나는 진짜 편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블랙으로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야. 옵션을 넣으면 이 부분까지 천연 가죽으로 바꿔주는데,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한 2억짜리 차가 안 아쉬울 정도로 좋은 가죽이랑 이 바느질 실 컬러를 기가 막히게 골랐어. 근데 예진아 봐봐, 요 실이 쭉 가다가 저 문짝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저 문짝으로 이어지는 부분, 저 부분 보이지?
저기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 이 1열 도어뿐만 아니라 이 2열 도어까지도 가죽으로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와, 이 정도면은 뭐 정말 뭐 실내 마감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불만은 없어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다만 이제 시트가 문제야. 이제 시트 봐봐. 시트 재질감이 그래도 이게 인조가죽 티가 확 나지. 그지?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뭔지 알아? 여기도 시트 그 실 색깔 있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게 검은색이 아닙니다. 실 색도 대시보드랑 통일해서 굉장히 잘 꼬매놨다. 이 재질감은 좀 아쉽지만 이 만듦새 자체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 대단한 거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어때? 깔끔해. 이 핏감이 너무 좋지 않아? 딱 이렇게 떨어지는 이 느낌. 야, 이런 부분들 마감을 너무 잘 해놨어요. 야, 그래서 솔직히 시선이 자꾸 여기 머물게 됩니다. 예진아 이 병 있잖아. 이 병이 출고할 때 보니까 아예 구성품으로 들어있더라고. 이 병이 한번 만져봐봐. 뭔데? 한번 만져봐. 만듦새 나쁘지 않지? 이거 영관이가 출고를 했을 때 내가 이 컵을 여기다가 꼽아놨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네시스 GV70 깡통이라고 올렸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 깡통이라서 이거 수동인 줄 알았다는 거야. 수동. 아. 이게 너무 잘 맞아. 이 실내 분위기랑 이 물병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거를 항상 여기다가 꽂아두고 이렇게 오늘은 수동 변속기 운전하듯이 이렇게 한번 운전해 보려고.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버스나 택시 타면 다 수동이니까 그 기사 아저씨들이 이거 하는 거 항상 뒤에서 구경했거든. 맞아. 예전에도 구경했어? 그럼. 아 진짜? 버스 아저씨 엄청 바빠. 진짜. 맞아. 이 수동 기어봉 맛이 좀 있네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딱 꼽아두고 다니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대략 한 70km 정도를 한 110에서 12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어요. 평균 연비가 나왔는데 평균 연비가 지금 12.2가 나왔어. 12.2. 아주 정속 주행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그것도 후륜이고 18인치 휠인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연비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기대상으로는 14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연비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난한 정도? 그리고 이게 여러분 300마력이잖아요. 지금 이제 엔진이 워낙 새 차니까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304마력이기 때문에 이게 고급유 권장이라서 또 고급유로 넣었잖아요. 304마력 엔진이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3000rpm까지만 올려줘도 그 힘이 나오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은재 잠깐만. 길들이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면 꽤 제법의 운동 성능을 내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250km나 달렸다. 언제 이렇게 달렸지? 앞에 봐봐, 앞에. 앞에 왜? 저기 산 봐봐, 산.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되게 파랗지, 하늘도. 춥지도 않고. 오늘은 이 인스타 360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360도 카메라 중에서는 이 인스타 360이라는 카메라가 아주 쓸만한 카메라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360도 카메라는 잘 안 쓰고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카 에디션이라 그래서 인스타 360이랑 라이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카메라야. 오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되게 막 엄청 빨리 시간이 흐르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무슨 카메라로 찍는지 많이 물어보잖아. 그게 인스타 360이거든. 센서가 1인치야. 그래서 굉장히 화질이 좋게 나와. 예진이한테 오늘 하나의 미션을 줄 거야. 바로 이 360도 카메라를 예진이가 들고 있으면 돼. 그냥 들고 있으면 돼. 이 360도 카메라는 다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 그냥 편하게 들고 있어. 편하게 들고 있어. 지금 250km 동안 이 뒷자리에 계속 앉아서 휴게소 한 번 갔다 왔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달렸는데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조금 더 물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깡통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 승차감은 굉장한 것 같아요. 물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요철 지날 때 조금 딱딱하긴 해. 근데 우리가 GV80도 타봤잖아. GV80은 전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느낌은 좋은데 요철이 한번 확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오잖아. 그게 여러분 GV80이 이상하게 승차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승차감을 좋게 달리고 있다가도 충격에 워낙 예민해. 충격이 오면 차가 확 이렇게 충격이 확 오는 그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이 GV70은 이상하게도 GV80보다는 덜해. 여러분, 제가 GV80 승차감을 말씀드리는 게 22인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22인치는 너무너무 안 좋고요. 20인치는 그나마 좋은데 차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너무 충격을 캐빈룸에 심하게 전달해요. 이렇게.
그래서 좀 타다 보면은 좀 성질나요. 아, 짜증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GV70은 GV80보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단단해. 하지만 스트레스풀한 느낌은 없어. 막 요철을 차 안에다 심하게 넣어버리는 그 GV80 같은 느낌은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승차감적인 부분은 생각보다는 좋다. 최근 현대차 중에서는 그래도 고급진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무릎 공간은 어때? 무릎 공간은 좀 넓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아, 그래? 왜냐면 이게 장거리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애기가 있으니까 짐이 많잖아. 그래서 근데 예진이는 무릎 공간 상관없잖아. 왜? 어차피 발 여기다 올려놓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하니까 거기다 올려두는 거야. 한번 올려봐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카메라 끄고 달릴 때는 이러고 달렸습니다. 이러고. 리클라이닝 시트 뒤로 끝까지 한 거야? 아니 끝까지 안 해. 좀 세웠어? 왜 세웠어? 어? 왜 세웠어? 너무 이렇게 가니까 또 불편하다. 아, 그렇지. 여러분, 이 리클라이닝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리클라이닝이 적당한 게 가장 편하더라고. 아무튼 2열 공간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공간은 그지? 앉았을 때 쿠션감이나 이런 건 어때? 쿠션감 좋아. 아, 그래? 카니발이랑 비교하면 어때? 카니발은 좀. 그럼 카니발보다 공간은 아쉽지만 쿠션감은 좀 더 좋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지금 4,880만 원이잖아요. 팰리세이드가 보통 우리가 길에서 제일 많이 보는 팰리세이드 조합이 딱 이 가격이 제일 많아요. 한 4,500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팰리세이드가 GV70 깡통이랑 가격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산타페 풀옵션이랑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펠리나 산타페, 카니발 이러한 현대 기아차들을 탈 때랑 이 GV70을 살 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착자감이에요. 착자감. 이 시트 착자감. 시트의 쿠션 말고 그냥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감성적인 부분 있죠. 예진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 시트 포지션과 이 쿠션감, 그리고 몸을 지탱해주는 이런 느낌, 이 시트에 날개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앉아서 이런 그 조작하는 그 버튼들의 배치, 그리고 이 모니터의 위치, 모니터의 크기,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금 나누기가 확실해. 현대 기아차를 타다가 느껴지는 그러한 그냥 체감적인 만족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만족이 요 정도라면 GV70 깡통은 이미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이 차에다가 옵션을 막 쳐발라가지고 7천만 원까지 올려. 그럼 여기도 막 바느질 들어가고 막 다 좋아지지. 그런데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승차감의 약간 고급진 부분, 확실히 이 충격을 지날 때 이 충격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대기아 차들과는 많이 달라. 확실히 현대기아 차보다 한 급 위에 있어. 가격은 같아도. 그래서 고급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차이가 크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일례로 예를 들면 뭐 이런 터치감 있지, 이런 터치감, 이런 것도 더 좋게 만들어 놨어. 급을 나눠 놨어. 자,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연비는 12.2km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룸미러도 보면은 프레임이 없잖아. 프레임 없이 이 고급차에 쓰는 이 룸미러 있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깡통이라도 기본적인 느낌 자체가 일단은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예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완전 플라스틱으로 놔뒀단 말이야. 아무리 풀옵션을 선택해도 여긴 플라스틱이야. 근데 여기 이런데 패브릭으로 감싸놓은 거 다르다. 결국은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 자,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이 수동 변속기로 오느냐고 힘들었는데,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볼륨 조절 버튼이 여기 있어서 생각보다 조작하기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았다는 점. 뭐 다른 제네시스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드라이브 모드 선택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연비는 12.2km가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이랑 확실히 승차감이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시내로 들어오니까 승차감이 단단한 게 좀 더 티가 많이 납니다. 연비가 12.2라는 수치는 아쉽긴 하지만 연료 탱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갈 목적지는 시그니엘 부산 호텔인데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 뭐냐면 스포티지의 신형 같아. 아주 고급 버전의 스포티지 신형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 그만큼 이 차 크기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큰 것 같아. 이게 GV70이 디자인 어때, 예진아? 디자인 어쨌든 디자인 괜찮지? 이 급에서 디자인 괜찮은 차가 스포티지였거든 항상. 그래서 자꾸만 스포티지를 보면은 뭔가 반갑다 그래야 되나? 되게 편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해. 그게 없습니다. 360도 카메라가. 이건 안 돼. 이거는 이제 깡통이다 보니까 360도 카메라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편하게 잘 왔어요. 자, 지금 도착해서 주차를 했고요. 확실히 소렌토랑 비교해도 작죠.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되게 아담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덩어리감이 상당히 좋아요. 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팬더 부분의 어떤 그런 볼륨감이라든지 포스가 나는 느낌? 그 느낌은 상당히 있습니다. 스포티지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 투싼 스포티지의 등급의 차량들과 나란히 세웠을 때 풍기는 포스는 확실히 좋긴 합니다. 일단은 후륜 구동 베이스에 잘 잡힌 비례감, 그리고 볼륨감, 이런 것들이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러니까 조선의 마칸이라는 얘기가 사실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게다가 21인치 휠을 달게 되면 포스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죠. 물론 정체 모를 C필러 디자인이라든지 리어 제동등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가 기본적으로 풍기는 풍채는 굉장히 좋아요. 덩치가 작아도 멋을 충분히 부려놨기 때문에 그 막 존재감이 막 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휠이 19인치나 20인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보다 승차감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긴데, 지금도 좀 단단하거든요. 이게 승차감 생각하면 18인치 휠이고 멋을 생각하면 21인치 휠인데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긴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인데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이 18인치도 승차감이 막 좋다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얘도 단단해요. 그렇다면 21인치는 승차감이 과연 어떨지, 분명히 엄청 통통 튀길 텐데, 저번에 한번 21인치 모델을 런업님이랑 같이 시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승차감이 통통 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표를 보니까 21인치 휠을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21인치 휠을 그냥 쓰면은 현대차 연구원들도 이건 무리다, 이건 승차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그니엘 부산 처음 와봤습니다. 기대돼요. 로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 바다 경치를 앞에 두고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든 버거라고 하는데요. 버거 육즙이 아주 굿 맛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대마도가 보인다는 점이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저기 보면 섬 보이잖아요. 네. 저거 뭐예요? 대마도예요? 저 등대 뒤쪽이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 대마도예요? 네, 저 뒤쪽에 기다랗게 보이는 게 뒤쪽이 대마도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보이는 잘 거예요? 안 보이는데, 와, 네네. 대박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저쪽이 대마도가 맞습니다. 기대를 갖고 객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놀라운 뷰가 펼쳐졌습니다. 진짜 좋다, 그지? 예진아, 유자, 생강, 로즈마리를 같이 해가지고 만든 차래. 우와. 웰컴티래, 웰컴티. 소화 잘 된대. 빨리 우리 햄버거 소화시키자. 테라스가 있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파도 소리와 함께 차 한잔하기 아주 좋았어요. 지는 해가 너무 아름다워서 예진이는 혼자만의 음악 감상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진이가 선곡한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건데요. 근데 못 나가게 합니다. 호텔 경치가 진짜. 달도 엄청 선명하고요. 오늘 저쪽에 보이는 구름도 너무 예쁘고요.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산의 노을입니다. 루돌프? 어디? 루돌프랑 산타 할아버지랑 다녀? 크리스마스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 카메라를 끄기가 힘드네.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호텔 안에 있는 중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이 차오란이라는 식당인데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굉장히 뭐랄까 좀 촉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와, 딤섬 대박이다. 메로브 임팩트 있네. 입안에서 그 퍼지는 그 향긋한 맛들, 그리고 함께 버무린 와인들도 너무 좋았고요. 짠. GV70 괜춘? 괜찮아.
모든 요리가 진짜 말 그대로 촉촉합니다. 그래서 이 셰프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그런 중식당이었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가족 사진까지 찍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다시 이제 서울로 출발해야겠죠. 다음날 아침 자,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제네시스 GV70 깡통을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예진이랑 같이 GV70 깡통의 기본 옵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20분 가까이 되죠. 그렇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마저 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는 제네시스 깡통 GV70의 기본 사양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안호준TV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재미있는 이 GV70 시리즈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